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돈나예요. 오늘은 저희 부동산에 매매를 접수해 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임차인분과 약간의 좀 분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쟁의 사례를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월세로 임차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입주하셨을 당시 타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신 그 상태이고요. 저희 쪽에는 매매만 임대인분께서 접수를 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 이 두 분의 문제는 바로 보증금의 선지급을 임차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부분을 잘 작성을 하시지는 않으신데 혹시나 모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동산에 요청을 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타 부동산, 월세 계약을 맞추신 그 부동산에서 하시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임차인분이 하루 전날 반환금 지급을 요청을 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보증금은 1억이었고요. 그래서 임대인분이 좀 속도 시끄럽고 그리고 자꾸 요구를 하시니 그냥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 라고 임차인분이 확약서에다가 자필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시고 임대인분도 그 내용에 오케이 하셔서 사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임대인분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사인을 한 것 같고 부당하다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제가 이 쟁점을 조금 창을 띄워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끔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임대인 분은 이 임차인 분이 월세로 살고 계시는 그 과정 중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집을 조금 험하게 쓰셨을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미리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당일에 나가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짐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임대인은 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자에 대한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의 보증금을 다시 반환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분이 미리 선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사인을 하셨고 그 과정 중에서 임차인과 임대인분의 내용 증명 발송이 서로 엄청나게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다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임대차 계약해주신 부동산에서도 나 몰라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임대인이 그렇게 자필로 글을 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했을 때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조율이 필요하다면 중개사가 관여해서
도움을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한풀이를 저희 쪽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입자, 그 임대인 분의 집이 가까우니까 저희 부동산에서 좀 찾아가서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임차인 분도 웬만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았고, 저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 부동산에서 임차인 분께 나타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더욱더 반감을 사는 것이 어떻게 조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 분께 먼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 분께서 세입자 분께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잘 말씀드릴 수 있고 서로의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모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임대인 분의 분을 좀 가라앉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동시이행 관계에 대한 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고, 또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오히려 임대인 분이 임차인 분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채무를 진다라는 그 부분으로 또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부분이 있으니 임대인 분께서 이미 인지를 하시고 선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에는 사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약속 이행을 하시고, 집에 대한 하자 그리고 그런 집에 대한 상태가 걱정이 되신다면 임대차 계약을 맞추셨던 그 부동산에 500만 원 정도는 그 부분으로 좀 남겨놓고 1,500만 원을 선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좀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다시 임대인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물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괜히 임차인 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선뜻 말씀을 드렸다가 괜히 더 악감정만 조장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중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또 어려움이 따르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또 체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임대인 분께 조금 그 분풀이라든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드리면서 그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또 익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 분은 여기 부동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찾아서 해주셨으니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임대인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무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아직은 고객님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의 중개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더 원활하고 또 좋은 방법들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개사의 업무가 그냥 집만 보여주고 또 전세만 맞춰주고 매매만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